낡은 목도리. 선생님, 우리 아버지도 똑같은 거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 사은 나라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강은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뜨끈한 어묵탕을 입에 넣으려던 참이었죠.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분식집 카운터 너머에서 들려온 지극히 평범한 한마디였는데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28쯤 되어 보이는 인상 좋은 얼굴이었어요. 저 뭐라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선생님 목도리요. 저희 아버지 것이랑 색깔이랑 무늬가 똑같아서요. 진짜 신기하네. 청년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은혜는 무의식 중에 목에 감긴 목도리를 만졌습니다. 낡아서 올이 풀린 곳도 있고 색도 바랬지만 30년 넘게 간직해온 물건이었죠. 손수 떠서 선물했던 목도리. 세상에 단 하나뿐인 똑같다니. 그럴 리가. 은혜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만큼 작았어요. 청년은 고개를 갸웃했죠. 아버지가 정말 아끼세요. 겨울만 되면 꼭 꺼내서 매만지시거든요. 근데 절대 안 하세요. 그냥 서랍에 넣어두고 가끔 보기만 하시고. 그럼 혹시 무늬가 어떻게? 여기 이렇게 파란색이랑 회색이 엇갈려서 들어가 있고요. 끝부분에 작은 별 모양이 하나 있어요. 술을 놓으신 건지 실수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은혜의 숨이 멎었어요. 별, 모양. 그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수놓은 거였죠. 재혁이 별을 좋아했으니까요. 선생님, 청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요, 괜찮아요. 은혜는 애써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기 혹시 아버지 성함이? 윤재혁이요. 왜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윤재혁. 3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이름. 아이를 베고 홀로 남겨졌을 때 원망하고 또 원망했던 그 사람.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청년의 목소리가 아득히 멀게 들렸어요.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그냥 아는 분 이름이랑 같아서요. 거짓말이었죠.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미워하며 살아온 사람.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는 한 번도 잊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아, 그러세요? 흔한 이름은 아닌데, 인연인가 봐요.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카운터로 돌아갔어요.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돈을 내고 서둘러 밖으로 나왔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11월의 시골 버스터미널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을씨년스러웠어요. 지방병원 순회 진료차 내려왔다가 우연히 들른 분식집이었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죠.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는 승합차로 돌아왔어요. 원장님, 출발할까요? 잠시만요. 은혜는 뒷좌석에 앉아 목도리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파란색과 회색이 조차하는 무늬, 끝부분에 작은 별. 1994년 겨울이었죠. 의대본과 2학년이던 은혜는 도서관에서 처음 재혁을 만났어요. 철학과 4학년이던 그는 가난했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맑았습니다. 별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별은 그냥 거기 있잖아요. 재혁은 그렇게 말하곤 했죠. 그의 겨울방학, 은혜는 처음으로 뜨개질을 배웠어요.
서툴렀지만 정성껏 한 올 한 올 떴습니다. 끝부분에 작은 별도 수놓았죠. 세상이 복잡할 때마다 이걸 보고 힘내요. 목도리를 건넬 때 은혜는 그렇게 말했어요. 재혁은 목도리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목에 둘렀죠. 고맙습니다. 은혜 씨, 평생 간직할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던 게 기억났어요. 그런데 평생 간직한다더니 정작 나는 버렸잖아. 은혜는 중얼거렸습니다. 그해 봄, 은혜는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두려웠지만 재혁이 있어서 괜찮다고 믿었죠. 하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린 다음 날부터 재혁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하숙집도 비우고 학교도 자퇴했어요.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죠. 그 남자, 돈 받고 떠났다. 내 아빠가 1억을 줬어. 평생 나타나지 말라는 조건으로. 거짓말이에요. 믿고 싶지 않겠지. 하지만 현실이야. 가난한 남자는 원래 그래. 돈 앞에서는 사랑도 없어. 은혜는 무너졌어요. 그리고 얼마 뒤 유산됐습니다. 정확히는 유산시켰죠. 부모님의 강요였어요. 의사가 될 내 인생을 망칠 순 없어.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은혜는 재혁을 저주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당신이 날 지켜줬어야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미운 건 재혁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것을. 부모님 말에 순종한 자신, 아이를 지키지 못한 자신이 더 미웠다는 걸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은혜는 지방 중소병원 원장이 됐어요. 결혼은 하지 않았죠. 누구도 재혁을 대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골 버스터미널 옆 분식집에서 그 이름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의 아들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아버지가 정말 아끼세요. 겨울만 되면 꼭 꺼내서 매만지시거든요. 청년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같은 사람이라면?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흔한 이름이야.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30년 동안 꽁꽁 얼려뒀던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원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오늘 일정 취소하시겠습니까? 운전기사의 말에 은혜는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출발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다시 가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살아야 할까? 하지만 이미 마음은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이 궁금했으니까요. 무너진 믿음. 은혜는 사흘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 원장실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서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원장님, 오늘 오후 회진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간호부장의 말에도 대답이 늦었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은혜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분식집, 그 청년, 그리고 윤재혁이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30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죠. 1994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도서관 3층. 은혜는 해부학 교재를 펴놓고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시험이 코앞인데
외울 게 산더미였죠. 실례지만 이 자리 비어 있나요? 옆자리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낡은 점퍼를 입은 남학생이 서 있었어요. 책가방이 너무 무거운지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죠. 네. 앉으세요. 그렇게 처음 만났습니다. 며칠 후 은혜가 졸다가 책상에 머리를 부딪혔을 때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힘들어 보이시네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의대생 친구 있는데요. 다들 좀비처럼 공부하더라고요. 쉬엄쉬엄 하세요. 그의 웃음이 따뜻했어요. 결국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도서관 앞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저는 철학과 4학년 윤재혁이라고 해요. 의대 봄과 2학년 강은혜예요. 의사 되시면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소아과요. 아이들이 좋아서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잘 어울리시겠네요. 목소리도 부드러우시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어요. 재혁은 가난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좁은 고시원에서 살았고 등록금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겨우 해결했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요. 그래도 책은 마음껏 읽을 수 있으니까 행복해요. 재혁은 언제나 긍정적이었어요. 은혜는 그런 그에게 끌렸습니다. 자신과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어쩐지 마음이 편했거든요. 은혜 씨는 부잣집 딸이죠? 어느 날 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병원 이사장이세요. 저는 그냥 정해진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부러운데요. 전혀 안 부러워요. 제 선택은 하나도 없거든요. 의대도 부모님이 정하신 거고, 나중에 결혼도 부모님이 정하실 거예요. 은혜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재혁이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선택해 보세요. 뭐요? 저랑 사귀는 거요. 은혜의 얼굴이 빨개졌죠.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은혜 씨가 좋아요. 처음 본 순간부터요. 저는 가진 게 없지만 은혜 씨를 정말 소중하게 대할 자신은 있어요.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은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됐죠. 겨울이 왔어요. 재혁은 낡은 점퍼 하나로 추위를 견뎠습니다. 은혜가 새 코트를 사주겠다고 하면 손사래를 쳤죠. 저는 괜찮아요. 은혜 씨, 돈 쓰기 싫어요. 그럼 제가 직접 만들어 줄게요. 은혜는 처음으로 뜨개질을 배웠어요. 어머니한테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유튜브도 없던 시절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혼자 익혔죠. 몇 번이나 풀어서 다시 떴어요. 파란색과 회색 실을 엇갈리게 짜고 끝부분에 작은 별을 수놓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은혜는 목도리를 선물했어요. 서툴지만 받아줄래요? 재혁은 목도리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목에 둘렀죠. 고맙습니다, 은혜 씨. 평생 간직할게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왜 우세요? 아뇨, 그냥 기뻐서요. 누군가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은혜도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거리를 손잡고 걸었어요. 은혜 씨, 예. 졸업하고 취직하면 제대로 청혼할게요. 그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죠? 당연하죠. 은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 될 줄은. 1995년 봄이었습니다. 은혜는 생리가 늦어지자 불안해졌어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했죠. 2줄.
임신이었습니다. 재혁에게 말했을 때 그는 당황했지만 곧 웃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졸업하면 바로 취직해서 은혜 씨랑 결혼할게요. 부모님이 반대하실 텐데 설득하면 되죠. 제가 정말 열심히 살 거라고. 은혜 씨 절대 불행하게 안 한다고 말씀드릴게요. 재혁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은혜는 두려웠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들인지 잘 알았거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은혜는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구야? 아버지는? 윤재혁이요. 철학과 다니는 철학과? 재수없게. 그래서 집안은?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집안 형편은 어렵지만 착한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착하기만 하면 뭐해? 돈이 있어야지. 너 의대생이야. 내가 누구랑 결혼하느냐가 우리 집안 미래를 결정하는 거야. 하지만 이미 아기가 없애면 돼.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싫어요. 저는 낳을 거예요. 내가 그 남자 믿는 거야? 가난한 남자들은 다 똑같아. 돈만 쥐어주면 꼬리 내리고 도망가. 재혁 씨는 안 그래요. 은혜는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재혁의 전화가 끊겼어요. 하숙집에 찾아가니 이미 짐을 싸서 나간 뒤였죠. 학교에도 자퇴 신청을 했다고 했어요. 이럴 리 없어. 재혁 씨가 날 버릴 리 없어. 은혜는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가 은혜 방에 들어왔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죠. 이거 봐라. 현금 인출 확인서였습니다. 1억 원. 윤재혁한테 줬어. 평생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조건으로. 거짓말이에요. 은행 기록이 거짓말을 하냐? 그 남자 돈 받고 도망갔어. 내가 임신했다는 말 듣자마자 말이야. 은혜는 무너졌어요. 싫어요. 현실을 봐라. 은혜야. 사랑 같은 건 없어. 특히 가난한 남자한테는. 다음 날 은혜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유산 시술이었어요.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모든 게 끝나 있었죠. 아기는요? 없어졌어. 이제 내 인생이나 신경 써. 어머니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은혜는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재혁 씨 정말 돈 때문에 떠난 거예요? 정말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이후 은혜는 변했습니다. 웃음을 잃었어요. 열심히 공부했고 졸업 후 전공의 과정을 거쳐 소아과 전문의가 됐죠.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소개해주는 남자들을 모두 거절했어요. 난 혼자 살 거예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은혜는 지방 병원 원장이 됐어요. 성공한 삶이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 목도리를 꺼내보며 중얼거렸죠. 왜 떠났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진짜 미운 건 재혁이 아니라 그를 믿어주지 못한 자신이라는 걸. 아이를 지키지 못한 자신이라는 걸요. 지금 침대에 누운 은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분식집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만약 그 아이가 재혁 씨의 아들이라면? 그럼 재혁 씨는 다른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린 걸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아니면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걸까? 은혜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낡은 목도리를 꺼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다시 가봐야겠어. 진실이 뭔지 확인해야 해. 30년 만에 처음으로 과거와 마주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감춰진 진실. 윤재혁은 낡은 버스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20분. 매일 이 시간이 되면 가슴이 아려왔어요. 30년 전 아들이 태어난 시간이었죠. 아저씨, 터미널 앞에서 세워주세요. 뒷좌석 승객의 목소리에 재혁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버스를 세우고 승객들을 내려준 뒤 재혁은 잠시 쉬기로 했어요. 터미널 옆 분식집. 아들 서준이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었죠. 아버지, 오셨어요? 서준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응, 잠깐 쉬려고. 재혁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서준이 따뜻한 어묵탕을 가져다 주었죠. 아버지,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피곤해서 그래. 걱정 마. 재혁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편치 않았어요. 며칠 전 서준이 이상한 말을 했거든요. 아버지, 신기한 손님이 왔었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목도리랑 똑같은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재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손님이 어떻게 생기셨는데? 50대 중반쯤 되신 것 같았어요. 되게 품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목도리 얘기하니까 얼굴이 하얗게 변하시더라고요. 재혁은 알 수 있었어요. 은혜였습니다. 30년 만에 그녀가 이곳에 왔던 거였죠. 아버지? 서준의 목소리에 재혁은 고개를 들었어요. 왜 그러세요? 그 손님 아세요? 아니다. 재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30년 동안 꼭꼭 숨겨뒀던 기억이 되살아나려 했죠. 그날 밤 재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좁은 원룸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은혜가 좋아하던 별이었죠. 재혁은 천천히 서랍을 열었어요. 맨 안쪽에서 낡은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파란색과 회색이 교차하는 무늬, 끝부분에 작은 별.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또렷했어요. 재혁은 목도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죠. 1995년 봄이 떠올랐어요. 은혜가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 재혁은 기뻤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행복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졸업하면 바로 취직해서 은혜 씨랑 결혼할게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였어요. 하숙집 앞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죠. 차에서 내린 중년 남자가 재혁을 불렀습니다. 윤재혁 씨죠?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남자는 은혜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었어요.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죠. 1억입니다. 뭐죠, 이게? 은혜 양 앞에서 영원히 사라지세요. 그럼 이 돈을 드리겠습니다. 재혁의 손이 떨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은혜 씨를 사랑합니다. 사랑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철학이나 공부하는 양반이 사랑 타령이십니까? 현실을 보세요. 당신이 은혜 양한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열심히 일하면 10년, 20년 걸려서 은혜 양 아버지 재산의 1%나 모으시겠습니까? 재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은혜 양은 의사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로 키울 겁니다.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면 안 되죠. 저 때문에 망가진다니. 아이를 낳으면 학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의사 면허도 포기해야 하고요. 그게 은혜의 양한테 행복일까요? 재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죠. 처리라니 무슨 소리예요? 유산시키겠다는 겁니다. 은혜 양 의사 될 사람인데 미혼모가 되면 안 되잖습니까? 재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요. 그건 살인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남자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당신이 뭐라고 해도 바뀌지 않아요. 은혜 씨는 알고 있어요? 곧 알게 되겠죠. 당신이 돈 받고 도망갔다고 말할 겁니다. 재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 은혜가 행복하게 살려면 당신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게 다예요. 남자가 일어서며 말했죠. 3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결정하세요. 돈 받고 떠나시든지 아니면 은혜의 양이 유산하는 걸 지켜보시든지.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재혁은 카페에 혼자 남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며칠 동안 재혁은 잠도 자지 못했어요. 은혜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면 은혜가 부모님과 싸울 게 뻔했거든요. 그럼 은혜 씨 인생이 정말 망가져. 재혁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병원으로 오세요.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재혁은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 복도에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은혜 양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출혈이 심해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뭐라고요? 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금 수술 중입니다. 산모와 아이 둘 다 위험합니다. 은혜 씨를 만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대신 제안을 하나 하죠.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당연하죠. 그럼 은혜 양 앞에서 영원히 사라지세요. 아이는 당신이 키우고 은혜 양한테는 아이가 죽었다고 전하겠습니다. 재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 그러면 은혜 양 부모님이 아이를 없앨 겁니다. 미친 짓이에요. 하지만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선택하세요. 재혁은 무너졌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죠. 아이를 살리려면 은혜를 떠나야 한다. 하지만 떠나면 은혜는 평생 날 원망하겠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산모는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기도 무사합니다. 정말요? 재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재혁을 붙잡았죠. 결정하셨습니까? 예.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를 제가 키우겠습니다. 은혜 씨 앞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을게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남자가 신생아 씨를 가리켰죠. 저기 당신 아들이 있습니다. 데려가세요.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세요. 재혁은 신생아실로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가 보였습니다. 빨갛게 울고 있는 아기.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은혜 씨.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 아이만은 지킬게.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들입니다. 재혁은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서준아, 아빠가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그날 밤, 재혁은 아기를 안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은혜가 누워있는 병실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못했죠. 미안해요, 은혜 씨. 평생 날 원망하며 살겠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재혁은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지만 아기만은 꼭 지켜야 했으니까요. 버스 운전 면허를 땄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서준을 업고 안고 키웠죠. 밤마다 목도리를 꺼내보며 중얼거렸어요. 은혜 씨, 보고 싶어요. 우리 아들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당신 닮아서 똑똑해요. 3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재혁은 단 한 번도 재혼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은혜뿐이었으니까요. 지금 원룸에 앉아 목도리를 안고 있는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혜 씨 날 미워하겠죠? 평생 원망하며 살았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아이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재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재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나을지도 몰라. 은혜 씨는 날 잊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테니까. 재혁은 목도리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며칠 전 서준의 말이 계속 떠올랐으니까요. 아버지 목도리랑 똑같은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은혜 씨도 아직 가지고 있는 건가? 버리지 않고? 재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게 생긴 것 같았어요. 흔들리는 경계에 은혜는 다시 그 분식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죠. 이번엔 혼자였어요. 운전기사도 비서도 없이 직접 운전해서 왔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하나. 손이 떨렸어요. 문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불빛과 오가는 사람들. 그 속 어딘가에 재혁이 있을지도 몰랐죠.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은혜는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종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오세요. 서준이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보자 반갑게 웃었죠. 아, 선생님. 또 오셨네요. 네, 오늘은 혼자 왔어요. 은혜는 지난번과 같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준이 메뉴판을 가져왔어요. 오늘은 뭘 드릴까요? 떡볶이 주세요. 그리고 은혜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아버님 오늘 오시나요? 서준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요? 아, 네. 오후 4시쯤 되면 버스 운행 끝나고 들르시는데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은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서준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갔죠. 은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계를 보니 3시 40분이었습니다. 20분 후면 재혁을 만날 수 있었죠. 뭐라고 말해야 하지? 30년 만에 뭐라고 첫 마디를 꺼내야 할까?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떡볶이가 나왔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죠. 3시 55분. 은혜는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진정해, 강은혜.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진짜 그 사람이 맞는지. 하지만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어요. 자리로 돌아와 앉았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은혜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낡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하지만 은혜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윤재혁이었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으니까요. 은혜의 숨이 멎었어요. 재혁도 분식집에 들어서다가 멈칫했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는 여자.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짧게 자른 머리.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이었죠. 강은혜였습니다. 재혁의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쿵. 둔탁한 소리에 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지만 재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은혜를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순간 의미를 잃었어요. 은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었죠. 재혁도 천천히 다가왔어요.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습니다. 민노 씨,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혜 씨, 재혁도 마찬가지였죠. 서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버지, 이분 아세요? 재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은혜만 바라보고 있었죠.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밖에서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재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분식집을 나왔습니다. 서준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죠. 밖은 추웠어요. 11월의 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은혜와 재혁은 터미널 뒤편 조용한 벤치로 갔어요. 아무도 없었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은혜가 입을 열었어요. 왜 떠나셨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0년 동안 궁금했어요. 날 사랑한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사라진 건지. 재혁의 손이 떨렸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요? 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게 다예요? 30년 만에 할 말이 고작 미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재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혜도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돈 받고 떠났다고. 1억을 받았다고. 그건 거짓말이죠? 은혜가 제역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당신이 날 돈 때문에 버린 게 아니라고. 제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돈 받지 않았어요. 그럼 왜 떠난 거예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 우리 아들이요. 서준이 제역의 목소리가 떨렸죠. 은혜 씨 부모님이 아이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친 겁니다. 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은혜 씨는 아이가 죽었다고 들으셨죠?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아이는 살아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은혜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죠. 제역이 황급히 일어나 은혜를 붙잡았어요.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은혜가 소리쳤습니다. 내 아이가 죽은 줄 알고 30년을 살았는데. 그런데 살아 있었다고요? 은혜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 나왔어요. 제역이 은혜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혜는 제역의 품에서 무너졌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죠. 왜 말 안 해줬어요? 왜 날 혼자 두고 간 거예요? 은혜 씨 부모님이 제가 나타나면 아이를 해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라지겠다고 약속했어요. 제역도 울고 있었습니다. 매일 보고 싶었어요. 은혜 씨 얼굴, 목소리, 웃음소리, 모든 게 그리웠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진실과 마주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은혜가 제역의 품에서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물었죠. 그럼 서준이가? 예, 우리 아들이에요. 제역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키웠어요. 혼자서요. 은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혼자 키우셨다고요? 힘들진 않았어요. 서준이 얼굴만 봐도 행복했으니까요. 은혜 씨 닮아서 똑똑하고 착해요. 제역이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은혜도 웃으려 했지만 울음이 터졌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혜 씨가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잘못한 건 저예요.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 말만 듣지 말고 당신을 믿었어야 했는데. 은혜가 제역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때문에 인생을 망쳤잖아요. 재혼도 안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망친 게 아니에요. 제역이 은혜의 손을 꼭 잡았죠. 서준이랑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역이 주머니에서 낡은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은혜가 준 바로 그 목도리였죠. 이것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은혜 씨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은혜도 목에 두른 목도리를 풀었어요. 똑같은 목도리였습니다. 저도요. 이것만 보면 당신 생각이 나서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목도리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담긴 목도리였죠. 은혜 씨, 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혜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서준이를 만나고 싶어요. 정말요? 예. 제 아들이잖아요.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나고 싶어요. 재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준이도 은혜 씨를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은혜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날 받아줄까요? 30년 동안 엄마 노릇 한 번 못한 사람을 받아줄 거예요. 서준이는 착한 아이니까요. 재혁이 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은혜 씨 잘못이 아니에요. 몰랐던 거잖아요.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다시 분식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재혁이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서준아, 이분은 은혜가 재혁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강은혜라고 해요. 목소리가 떨렸죠. 서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30년 전에 너를 낳은 사람이야.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죠. 서준은 멍하니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재혁을 돌아봤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사실이야, 서준아. 재혁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분이 내 엄마야. 진짜 엄마. 서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꿈꿔왔던 엄마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엄마. 서준이 조심스럽게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은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서준이 천천히 다가와 은혜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만났으니까 괜찮아요. 은혜는 아들의 품에서 3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재혁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죠. 분식집 안은 눈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계절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12월의 첫눈이 내리던 토요일 오후였어요. 은혜는 서준과 재혁이 사는 작은 원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오셨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준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죠. 어서 오세요. 아버지가 저녁 준비하고 계세요. 은혜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부엌에서 재혁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고 있었죠. 은혜 씨, 왔어요? 재혁이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30년 전처럼 수줍은 미소였어요. 예. 제가 늦었나요? 아니요. 막 끝났어요. 앉으세요. 은혜는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준이 옆에 앉았죠. 엄마, 오늘 되게 추웠죠? 눈도 오고. 응. 근데 예쁘더라. 은혜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음식을 날라왔어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계란말이. 소박한 상차림이었지만 정성이 가득했죠. 맛있겠다. 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죠. 엄마, 병원 일은
괜찮으세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응. 요즘은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래야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재혁이 은혜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었어요. 은혜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재혁은 이랬었죠.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엄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준을 바라봤죠. 나 다음 달에 병원 정규직으로 전환돼요. 정말? 은혜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축하해, 아들. 고생했다, 서준아. 재혁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서준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아버지랑 엄마 모시고 여행 가고 싶어요. 제 첫 월급으로요. 은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쓰렴. 엄마,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30년 동안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도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잖아요. 이제라도 제가 효도하고 싶어요. 은혜가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재혁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서준이가 이렇게 컸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녁을 마친 후 은혜가 가져온 쇼핑백을 꺼냈어요. 이거 선물이야. 뭐예요? 서준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은혜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목도리였습니다. 파란색과 회색이 조차하는 무늬의 작은 별이 수놓인 목도리였죠. 엄마가 직접 만든 거야.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에 내 아버지한테 준 것과 똑같은 거야. 이번엔 내 아들한테 주고 싶었어. 서준이 목도리를 받았어요.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지며 별 모양을 쓸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제가 평생 간직할게요. 은혜가 직접 서준의 목에 목도리를 둘러주었습니다. 30년 동안 못해준 것들이 가슴에 밀려왔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잘 어울린다. 재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혜도 웃었어요. 당신 닮아서 그래. 세 사람은 창밖에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 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셋이 함께 있으니까요.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행복해. 정말로. 재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이제 매주 이렇게 만나자. 30년을 못 봤으니까 앞으로는 계속 함께 있어야지. 좋아요. 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혜는 재혁과 서준을 바라봤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함께하지 못한 순간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있었죠. 늦었지만 다시 만난 가족.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은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볼게. 조심히 가세요, 엄마. 서준이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재혁도 따라 나왔죠. 은혜 씨. 현관 앞에서 재혁이 은혜를 불렀습니다. 네, 고마워요. 돌아와 줘서.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혜가 재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고마워요. 우리 아들 지켜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죠.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예. 기다릴게요. 은혜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재혁과 서준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은혜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내려갔죠.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은혜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아파트를 바라봤죠. 4층 창문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 자신의 가족이 있었어요. 3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이었죠. 은혜는 목도리를 만졌습니다. 재혁이 준 목도리는 여전히 목에 감겨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어. 은혜는 혼잣말을 하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를 천천히 달렸어요. 하얀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2주 후, 은혜는 병원 원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죠. 조기 은퇴 신청서였습니다. 은혜는 펜을 들어 조심스럽게 서명했어요. 30년 동안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죠. 다음 날, 은혜는 재혁에게 전화했습니다. 민노 씨, 나 은퇴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재혁의 목소리에 놀람이 묻어났어요. 예. 이제 좀 쉬고 싶어요. 그리고 서준이랑 당신이랑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싶고요. 은혜 씨, 우리 같이 작은 카페라도 하나 해볼까요? 서준이 출근하면 우리 둘이서 운영하고. 재혁이 웃었습니다. 좋아요. 30년 전에 못 이룬 꿈이었잖아요. 그래요. 이제라도 함께 이루면 되죠. 두 사람은 전화기 너머로 웃었어요. 30년이라는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터미널 근처의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별빛 카페라는 이름이었죠. 은혜와 재혁이 함께 운영하는 카페였어요. 개업 첫날, 서준이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축하해요. 고맙다, 아들. 은혜가 서준을 꼭 안았어요. 재혁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죠. 카페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서 오세요. 은혜와 재혁이 함께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목에는 커플 시계가 아니라 커플 팔찌가 채워져 있었어요. 서준이 선물한 것이었죠. 저녁이 되었어요. 카페 문을 닫고 세 사람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오늘 첫날 치고는 손님이 많이 왔네. 재혁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이 올 거예요. 서준이 웃으며 대답했죠. 은혜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0년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함께였죠. 엄마, 아버지. 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봐. 은혜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후회하세요? 30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린 거요. 은혜와 재혁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저었죠. 후회하지 않아. 은혜가 먼저 대답했어요.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은혜가 재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있으니까 충분해. 재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저를 지켜준 아버지, 그리고 돌아와 준 엄마. 두 분 다 사랑해요.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은혜는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 가장 아픈 이별이 결국 가장 아름다운 재회를 만들어냈으니. 재혁도 생각했죠. 30년 동안 혼자였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어. 그게 운명이었나 봐. 서준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밤이 되었어요. 별이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카페 이름처럼 별빛이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한 거겠죠. 재혁이 은혜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은혜 씨. 우리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왔어요. 서준이 두 사람 사이에 앉으며 웃었어요. 그래요. 이제는 함께니까요. 세 사람은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찾아온 봄이었죠. 차가웠던 시간, 외로웠던 날들. 하지만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 그날 밤, 은혜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목도리를 만졌어요. 30년을 함께한 목도리. 이제는 추억이 아니라 현재가 된 목도리였죠. 고마워요, 이 목도리. 우리를 다시 이어줘서. 은혜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늦었지만 이제는 함께입니다.